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다당제 연합 정치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안 공동 처리를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대선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제안한 다당제 연합 정치,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도 국회 추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제 비례성을 좀 대폭 강화를 해서 다당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가장 지금 지지율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예.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모로 여의치 않았다. 이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의 결집이 좀 보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이 정권 교체 여론은 크게 좀 흔들리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의 여론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큰 어떤 그 요인이 될 텐데 네. 이걸 돌파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당제라는 걸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 위주의 이러한 정치보다는 여러 세력들이 협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사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집권을 하는 세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 개혁에 동의를 표하고 그 연대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라든가 김동연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치 세력도 함께 집권하는 그림을 만들 것이다. 그 정치적 기반을 또 조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먹히려면 이게 오늘 하루짜리 이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슈화나 쟁점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다른 정당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진정성 없는 제안이다, 선거용 제안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할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렇게 후보를 사퇴를 하고 또 단일화를 이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번 민주당의 제안에 좀 동의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대선판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지금 후보 간 구도 자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예. 제안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는 사실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제3지대의 영역에서 각각 진보 정당과 그리고 중도 정당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개혁 의제들, 뭐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든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회가 추천을 해서 총리를 좀 임명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미 거론해왔고 주장해 온 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지금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앞뒤의 순서가 바뀐 네.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해 왔던 것을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가 오히려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게 사실관계에 더 맞을 텐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다만 이게 그래서 어떤 정치 협상으로 이어지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추가적인 설명을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동의 여부를 물어서 결과적으로 뭘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럼 여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할 테니 네. 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후보직 사퇴라든가 뭐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달라라고 하는 길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길은 이 민주당도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결국 다른 후보들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그런 카드로 이런 중요한 어떤 정치개혁 이슈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후보를 뭐 사퇴한다든지 단일화한다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 좀 이 어떤 통합정부, 국민내각 이런 것들을 만들 테니까 그 내각에 합류하는 것 그리고 통합정부를 꾸리는 것에 좀 동의를 해달라.
그리고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정치 개혁안을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것도 완벽한 안은 아닐 테니까 예, 예. 공동의 어떤 그러한 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직의 어떤 사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이러한 하나의 큰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동의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예. 이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 여론이 뒤덮고 있는 이러한 여론, 특히 중도층 여론에는 좀 일정 정도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내용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사실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어떤 효과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예. 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 논란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이제 추진하면서 좀 이 기대를 했던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전혀 이제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얻는 그런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정의당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정 기간 쭉 이어졌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일 텐데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뭐 나름대로 꺼내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설명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이제 그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책임 있는 제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당내의 합의를 이루고 또 진정성을 이제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정성이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여질 것이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진정성을 증명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환영한다라고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상정 후보 지지층,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 심상정 대통령 또는 안철수 대통령을 기대하고 지금 이제 지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어쨌든 대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둬서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 또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대선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표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좀 그러한 지지층들에게 이재명 당선이 오히려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걸 그 지지층을 설득하게 되면은 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는 지지층이 오히려 이번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더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이제 진정성을 추가로 좀 증명해 봐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도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좀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단일화 제안은 없었고요. 근데 이번 이제 제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심상정 의원 그리고 심상정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로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넓혀서 연대를 제안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접근은 네. 첫째로 가능성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가 실제로 좀 이렇게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거는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라는 게 서로 간의 어떤 협상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협상을 할 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협상이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되면서 이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여당의 안철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나름대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협상의 이제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대등한 어떤 협상 관계가 돼서 이 협상력의 문제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단일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예. 지금 일단 그 국면은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1차적으로 어쨌든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전망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을 이 돌파할 수 있는 판 자체를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러한 차원의 제안으로 이번에 이제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도 이 단지 그냥 이 단일화를 막는 것보다는 이 제안에 함께 함으로써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에 자신의 나름대로의 정책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좀 더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단일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이제 단일화 무산 여파가 양당의 어떻게 보면 폭로, 비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양당 지도부 인사들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밑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먼저 좀 단일화를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안 후보 사퇴를 전제로 양당이 좀 합당을 하게 된다면 대선 후에 국민의당 공천 참여를 좀 보장을 한다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이렇게까지 진실 공방으로 폭로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의 이제 좀 호의적인 지지층의 예.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그리고 두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쪽 세력 중에 어디가 더 책임이 큰 거냐 이걸 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예. 너무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거부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받아주지 않아서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된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네. 윤석열 후보로 가는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좀 통 크게 양보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본인 고집만 좀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 안철수 후보로 왔어야 될 어떤 그런 표심이 윤석열 후보로 더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예. 이 국면을 전제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서로 이 자기 후보들에 대한 어떤 이 단일화 협상이 깨진 거에 대한 책임론을 벗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일화가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래서 뭐 국민의당 내부에도 지금 단일화 협상과 또 혼선이나 이런 것들을 예. 지금 발생시킨 이제 원인이 있다. 안철수 후보를 이제 좀 주저앉히겠다라면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을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나름대로의 폭로를 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공식적 어떤 대리인의 입장도 아닌데 네. 후보 사퇴를 해주면 이 합당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고 이후에 이 종로 재보궐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재보궐이 있을 때 그러한 때에 공천에 배려해주고 뭐 이런 카드를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협상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건데 어떤 얘기냐 이게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그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폭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서로의 폭로가 수위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사실 이 정권 교체를 옹호하는 좀 이제 원하는 이 여론층 입장에서는 네. 두 세력 모두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거론을 한 것은 예.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경우에 그건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정권 교체 이후에 정계 개편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구상들이 여의도 일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국민의당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합당이라든가 정계 개편이라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자신의 통제권을 가진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초에 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 합당의 프로세스에 자기가 좀 책임을 나름대로 지는 형태로 대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기 위한 나름의 사전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책임론이 어떻게 불거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역할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양측 모두 단일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주말에 두 후가 만나서 단일화를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단일화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 예.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을 해서 좀 접촉을 해가지고 단일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또 이런 것을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시도를 이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상의 어떤 이번 주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 어쨌든 두 후보가 다시 이제 박빙인 국면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네. 그 박빙인 구도라고 할 때에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이 이슈를 처리할 거냐가 상당한 이 큰 어떤 뭐랄까요 이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꼭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않더라도 우린 이 정도 노력했다. 끝까지 이렇게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이러한 노력에 좀 호응해 줄 수 있는 거냐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정도의 시점, 이 단일화 논의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지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완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제는 온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단일화는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게 불안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호응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 협상에 다시 불이 붙는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뭘 그러면 보장해 줄 수 있고 뭘 제안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모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시도는 될 것이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또 뭐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장동 녹취록 속에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사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김만배 씨 그리고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과 일면식도 없다. 네. 정말 좀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 TV 토론에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됐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게 쟁점이 애초에 뭐였느냐 이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애초에 그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그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어떤 이익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화천대유 일당들이 지금은 가져간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의 일부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득을 취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 논란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가 그 이전에 얘기한 어떤 녹취나 이런 걸 보면은 그분이다 이렇게 좀 이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라는 게 누구냐가 쟁점화가 됐고 예.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한 조재현 대법관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어제 조재현 대법관의 이런 뭐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 김만배 씨가 이제 발언을 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게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만배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 네. 실제로 김만배 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는 맥락이 있었으면은 조재현 대법관을 조사를 했을 거고 그 혐의를 좀 구체화시켰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사도 이제 안 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검찰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인 거냐? 네.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솔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뭐 나름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애초에 언론 보도에는 없었어요. 조재현 대법관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을 꺼낸 것은 국민의힘의 원희룡 정책본부장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예.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는 그러면 원래 쟁점 그분은 이재명 후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인된 이 녹취록의 여러 맥락을 보면은 아닌 것에 가까운 거잖아요. 김만배 씨 발언에 대해서.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민주당은 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공세를 폈느냐. 그럼 이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다만 이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본인이 그분이 아니라고 하려면 증거를 제시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응은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억울한 사람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뭐 기자회견 자리에서 막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수사의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밝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못 밝혀낸다고 한다면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제 그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유족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르냐고 하느냐. 이제 시장님이랑 골프 쳤다는 생전 육성이 담긴 영상 통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남시장을 할 때는 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주장은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이제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잘 알게 됐는데 성남시장 할 때는 이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좀 다소 이제 하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같이 다녔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이 김문기 전 처장의 이제 그 유족인 이 아들이 이제 김모 씨가 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밝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몰랐을까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좀 가까운 어떤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손을 잡고 나무의 어떤 둘레를 측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김문기 전 처장이 시장님과 골프도 치고 즐거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억의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기억의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이 이른바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어쨌든 좌절시키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싶어서 지금 몰랐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재차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것에 앞서서 지금 왜 이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왜 국민의힘까지 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억울한 것이고 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돌아가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문도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좀 안타까워한다든지 애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억울함이 큰 거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아쉬움과 그 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을 만한 변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제기가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권자들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의심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가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상당히 더 이제 좀 관여했던 것 같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역시 그랬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그 유권자층이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을 안 했을 거야라기보다는 애써 이제 외면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 보여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큰데 여전히 이게 뭐 확정적인 어떤 범죄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 간의 어떤 좀 서로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이제 소재로 많이 쓰일 것 같긴 한데
이 중도층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냐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해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이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 계좌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손해를 4천만 원 보고 이제 좀 이 관계를 끄는 거 외에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뭐 연결점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러면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예.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계속 이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문제 없다라고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전 해명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해명을 해야 이것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납득이 가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